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와, 김건희 여사 이거는 조선일보 폐간 시키겠다. 와, 이 멘트는 굉장히 충격이면서도 어쨌든 실명으로 나왔잖아요. 내가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보다 더 강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 정확히 말하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 목숨 걸겠다. 네, 여기까지 얘기한 근데 거는 뭐 그렇게 원한이 있어서 그에 목숨을 걸어? 네? 안 그래요? 네. 물론 바로 들어가시죠. 좋아요. 네, 김건희와 조선일보. 네, 훅 들어가시죠. 아우. 이게 오늘 딴 데서 제가 사실 좀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좀 취재 오늘 하나씩 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진짜 이런 생각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일단은 제가 주진우 기자한테 물 먹은 건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와서 배워 여기서는. 네, 이런 뭐 나름의 기자한테. 이유가 있는데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아니면 갖고 있었어요? 이런 음성 파일을? 이게 돌았죠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조선일보의 뭐 누구한테 이제 이게 소문이 한번 돌았거든요. 여기자라면서요, 그분이. 네, 제가 뭐 제가 네. 조선일보 저희 아까름이 바빠서 네, 제가 예, 조선일보하고 예. 싸우기 좀 그렇고. 근데 아무튼 요건 돌았는데 요걸 네. 확보한 거는 주진우 기자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대단한. 이건 어쨌든 설득이 된 거고. 명태균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럼 조선일보 기자가 준 거예요? 제가 뭐 많이 못 풀고 명태균 측으로부터 받았던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박범계 의원이 얼마 전에 몇 번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명태균 씨의 황금폰 3개 사진도 찍고 네, 네. USB 로봇 모양 USB도 네.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 일각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그 USB나 이런 것들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어때요? 다른 투로 들었어요. 다른 진짜요? 네, 지금 근데- 갖고 있어요? 저는 안 갖고 있죠. 저는 안 갖고 저는 오케이. 못 구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왜 지금 터졌을까? 네, 그 음성 파일은 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몇 년이 됐든 몇 달이 됐든 11월 15일 이후니까 지금 좀 됐잖아요. 네. 명태균 구속된 이후에 약 한 지금 3개월, 그렇죠. 4개월 정도 흘렀잖아요.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김장김치처럼 좀 묻었거든요. 지금 예. 약간 삭힌 다음에 절묘한 타이밍에 나왔다. 첫 번째 왜 지금이냐, 그죠? 왜 지금이요? 우리 정치부 기자로서 이제 제가 의견을 먼저 한번 여쭤보고 주관식 답안을 한번 써보고 맞춰보시죠, 수장님. 김건희를 네.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 음. 검찰에 좀 명분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에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니들 진짜 소환 조사 안 할 거야? 계속 눈치 볼 거야? 이런 경고성 공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구성 공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이건 예정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본인을 정치범화 시키려는 그래서 어차피 본인은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대역죄연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선에도 이런 걸로 영향력을 끼치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명태균 누가? 씨가 명태균 씨가? 명태균이 예. 이게 대선에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치라고? 사실은 명태균 파일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일단 여당이 불리하게 되죠. 뭐 김건희 씨의 관련 것도 계속 소환되고 공천 과정의 문제점도 계속 소환되면 사실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방어하기 급급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했는데 명태균 씨가 내놓는 파일들에 따르면 맞다가 되잖아요. 일단 불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도 어쨌든 저는 뭐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뭐 안 나오는 것보다는 손해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알려주세요 이제. 아니, 저는 뭐 알리보다는 하나는 의견. 근데 제가 이제 조합을 해봤거든요. 조금. 네. 하나는 이거를 지금 첫 번째는 조선일보에 하나를 먼저 던지고, 예. 명태균이 직접 준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조선일보가 배달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것조차 저는 명태균이 예상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사람 선수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수예요. 예, 우리 수준의 이게 정치 고관여층이라 생각하시고 봐야 돼요. 더 선수예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도 예상하고 준 건데 그러면 명태균이 봤을 때는 그 SOS를 이쪽으로 조선일보로 줘서 이제 용산에 알려달라 이건데 저는 명태균은 처음부터 이걸 내치겠다고 봐요. 조선일보가 본인이 가지고 힘을 쓸 거다. 왜냐하면 정보는 독점한 사람이 권력이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조선일보를 결국은 내가 언젠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플랜 B로 파킹을 해놓은 거지. 네, 파킹을 해놓고 근데
근데 안 움직이는 거야 잘. 조선에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땡기는 대로 와야 되거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명태균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네. 조기 대선 다가오고 네. 이렇게 가면 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진우 기자한테 하나를 그러니까 같은 파일이지만 준 거예요. 그럼 주진우 기자는 받을 때 명태균 소위 말해서 그 안에 있는 막 공작이나 이걸 도와줄 사람이 아니야. 명분이 필요하거든. 명분이 필요한데 주진우 기자와 겸공이 가장 치기 좋은 사람이 조선일보예요. 원래 김어준 총수는 그렇죠. 조선일보하고 원수거든. 네, 그쪽이 사실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이게 슬로건 아닙니까? 요 명분이 첫 타부터 나왔다. 저는 이 물밑 작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첫 파일로 예. 명태균이 이미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까지 국민의힘한테 나를 구해달라고. 명태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절대 안 믿습니다. 예, 어차피 자폭 테러하면 다 죽어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구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예를 들면 결국은 이게 뭐 누가 그런 표현하더라고 상을 오래 치러야 된다. 윤석열이 뭔 이 표심 있죠. 지금 광화문 3.1절 날 전환기라고 그 걔네 소년보 정광훈 합치기로 했잖아요. 이제 3단 합체해가지고 빡 올 거 아니에요. 탄핵되고 나서 이 표를 누가 갖고 가야 돼. 네. 예, 이 표심을 사실은 지금 김문수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 명태균이 그 지금 표피에 있는 제가 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진행자예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 원래. 지금 쫑긋하고 듣고 듣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 쫑긋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표피는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을 지금 한번 하나 던져놓고 밑에는 오세훈, 홍준표 죽일 거 다 갖고 있는 거야. 제가 볼 때 김종인까지 싹 죽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있어요? 이거 있는 거죠. 딱 보면 알죠. 지금 간 보고 너무 세뇌당한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 녹취가 왜 안 나오냐 우리 9월달에 그렇죠. 처음 왜 안 나오지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시기 재고 있었고 명태균이 그 이제 중간에 실패한 거예요.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명태균이 그거를 어쨌든 구속되기 전에 사실은 안전핀 정도로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은 대통령을 압박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그렇죠. 그런 거였고, 근데 사실은 명태균 관련된 얘기가 당시에 장소연님 덕분에 장안의 최대 화제였기 때문에 그죠. 특종. 네, 특정 평론가. 대놓고 대통령도 대놓고 명태균을 보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가 몇 번 통화를 해봐도 그 정도 정무 감각은 있는데 본인이 워낙 다급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구속된 뒤에라도 본인을 대통령을 압박용으로 저 파일들을 그렇지. 있다라는 거를 비쳤다. 그러면 거기에 증인을 조선일보로 세웠다고 봐요. 저는 구해줘 증인을. 구해줘 그런 그렇죠. 사인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이거 뭐야 비상겸 해가지고 명태균 지도새도 모르게 처단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비상경까지 못했는데 제 생각에서 명태균 씨는 사실 대선에서 명태균 파일로 지금 정리가 들어갔거든요. 이제는 주진우 기자와 겸공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오세훈 날라가고 네. 김 네. 누구야? 그러면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날라가고. 네, 위험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은 한동. 이제 힘을 못 쓰고 네, 못 쓰죠. 한동훈이냐 김문수냐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게 하면 이제 배신자 프레임 씌우면 금방 게임 끝나거든요. 그러면 김문수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책 보세요, 한동훈. 이 얘기로 넘어가보시죠. 오늘 책에 죄다 변명이야, 제가 보니까. 그렇지. 변명이지. 나는 미안함이 맞아, 있다. 맞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참 이게 지지자들 죄송한데 무슨 개소리랍니까 그래서 난 지금. 진짜 실망했어. 네. 책을 어떤 읽어보지 부분? 않았는데 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변명, 미안한 네. 감정을 내셨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 받겠다. 그거잖아요. 그거죠. 그럼 뭐예요? 눈치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죠. 사실 저는 저 내용이 하나예요.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당원이 먼저. 경선이 먼저입니다. 이거예요. 당원이 지금. 먼저야. 내가 먼저입니다. 예, 경선이 먼저고 지금 저거는 사실 저 책은 딱 하나예요. 김문수 죽이기 위한 책이야. 제가 봤을 때. 김문수. 김문수 타겟팅 책이에요. 책 내용이 다 변명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저 한동훈 대표가 약간 저런 습관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툭툭툭 던져주면 바로 자동적으로 모범 답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 잘하는 모범생. 그렇죠. 옛날 이현세만의 마동탁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나이가 마동탁 있습니다. 마동탁이라고. 이현세라고 유명하죠. 저도 이현세 알아요. 작가의 까치. 예. 설까치 항상 예. 상대로 나오는 엘리트인데 일단 별로 정이 안 가는 그런 캐릭터. 그래서 저는 책 내용 물론 안 봤지만 쭉 보도되는 분들
그다음에 요약돼 있는 분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그냥 모범 답안을 써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범 답안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차상벽 특검법도 사실은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내놓던 선언도 차상벽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모범 답안이었거든요. 맞아요. 뭐 제3자 뭐 한다고 대법원.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 늘 답을 쓸 때만 했다. 실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국민윤리 시험 볼 때 모범 답안만 써낸 듯한 맞아요. 그런 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비상계엄 때 10시 49분에 이건 위헌 위법입니다라고 얘기한 건 정말 평가할 만한 일인데 그것도 모범생에게 급작스럽게 문제를 확 줬을 때 바로 답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네요.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머리를 굴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주 사실은 거기에 누가 찬성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런 이미지가 그냥 그런 본인의 체질대로 툭 튀어나온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 한덕훈. 네, 그런 걸 운영한 거는 유명하죠. 이게 본인의 모범 답안이 그것도 국민윤리 문제 모범 답안을 내는 게 본인에게 완전히 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실천 방법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게 껴드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식 보다 갑자기 주관식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극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한동훈 얘기예요? 아니면 명태균, 김건희 얘기예요? 명태균 둘 둘 다 하시면 어차피 김건희를 비롯해 김건희가 중심에 있고 제가 보니까 한동훈, 명태균이 같이 물고 들어가더라고요. 한동훈과 관련해서 그럼 한 마디만 할게요. 네. 기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음. 써느라고 싸늘해요. 출입 기자들. 출입 기자분들이 안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얼마 전에 단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막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에게 막 저런 거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거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대표님 이건 뭐예요? 막 물어봤대. 최근에요. 네. 네. 근데 한동안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녁 먹을 때쯤 해가지고 단체 문자가 쫙 기자들한테 뿌려졌대. 똑같은. 저녁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넌 밥이나 먹어. 그저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기자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출입 기자 할 때 그죠. 저는 이해해요 그런 부분. 예? 왜냐하면 이제 가만 있어봐. 그럼 문제 제기한 나는 뭐가 돼? 이해하면은. 아니 내가 오케이 나빴네. 한동훈 나빴어. 아니 그래가지고 기자분들이 상당히 그냥 그게 쌓였겠지 여태까지 쌓였죠. 계속.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거를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질문하는 기자님 이종주 기자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주진우, 네. 김어준이 국민의힘 경선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오세훈, 홍준표랑 네. 명태균이 직접 여론조사 해주세요. 조작도 해주시고요. 고마워요. 잘 봤어요. 도움이 됐어요. 돈 드릴게요. 얼마예요? 잘 받았죠? 고마워요. 이런 게 나온다고? 제가 들은 첩보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이제 추론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강도한 얘기했고 0에서 100이 있어요. 네. 범죄의 강도가 100이 범죄라고 칩시다. 네. 오세훈은 거의 90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진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예, 본인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 떨어지게. 예,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럼 문자와 음성 파일이 있다. 녹취가 있다. 네. 오늘 그분 김한정 압색 들어갔잖아요. 네. 어젠가 오늘인가. 그거 다 나온다. 예, 이미 이 시그널 자체가 그 검찰이 이제 압색 지금 들어간 것 자체가 여기서 한 발 더 늦으면 나중에 특검 들어오잖아요. 현재 수사했던 사람 진짜 작살납니다. 너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정황 나오는데 그때 너 봐준 거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질책 들어가거든요. 검찰도 타이밍을 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쯤에는 압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김한정 씨가 직접 돈을 줬으니까 네. 압색 들어가도 진작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진작 갔어야 이건 되잖아요. 진작 들어 예전에 참고인인 거를 불러서 한번 조사하고 네. 조사가 별로 안 됐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대체 뭘 했냐. 이상하지 포렌식, 않아요? 물론 한쪽 라인에서 포렌식을 계속하고 그게 지난 14일날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수사가 국민적 관심이 엄청 큰 사고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으면 좀 사실은 빠르게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게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단독을 계속 저희 정치부가 쓰고 있어요. 이제 봤어요. 예, 정치부가 쓰고 있고
그 계속 굴러가는 이제 이 수레바퀴를 제가 여러모로 이제 파악해본 바이라면 CBS가 단독이 많더라고요. 네. 많죠. 특히 명태균 관련돼서 단독이 많아요. 네, 저희 원래 뭐 매체가 저희가 많이 안 봐줘서 그렇지 단독 많이 써요. 네, 저희가 장사를 못합니다. 장사를. 저희 채널도 재밌는데 아무도 안 봐서 그렇지. 그죠? 왜 안 저희 보여주면 많이 장사를 보시는데요, 못합니다, 장사를. 지금. 네. 매불쇼 보러 가신다고. 근데 두 분 나오실 때는 제가 많이 와요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저는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라면 김문수 세웁니다. 네, 김나땡이죠. 아니면 오세훈 세워도 보낼 수 있으면 그냥 오세훈 세워도 되잖아요. 그 또 모르거든요. 모른다. 네, 세상 또 모르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 정도면 그러면은 네. 경선 과정 중에서 그냥 확 보내버린다. 그렇죠. 네, 제가 민주당이라면 제가 민주당이 아니라 제가 김호준이라면 네. 어차피 김호준이 뭐 총수가 뭐 민주당 반영하고 좀 그렇죠. 편파적으로 네, 좋겠다 네, 하니까 네, 네, 제가 만약에 그쪽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일단은 공개를 해야 돼요. 뭐냐면 막 그걸 공개하는 건 당연한 거고 관련된 게 있으면 그거는 뭐 꼭 겸공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채널 어디에서라도 그 있으면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이제 또 우리가 그냥 유튜브지만 편하게 뭐 개입한다. 이러면 또 이쪽 저쪽에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있는 거 때에 맞춰서 공개한 때에 맞춰서라는 것도 좀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렇죠. 본인들이 파악하고 늦지 않게 공개하는 게 그럼 맞다. 이번 대선도 뭐 대한민국 미래 비전 국민 통합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계속 네거티브 캠페인이네요. 엑스파일을 더 들었던 분이 할 얘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하나 만들어 또 김건희 여사 있잖아요. 와 김건희 여사 이거는 아무튼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와 이 멘트는 굉장히 충격이면서도 어쨌든 실명으로 나왔잖아요. 내가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보다 더 강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 목숨을 네. 걸겠다. 네. 여기까지 얘기한 근데 거는 뭐 그렇게 원한이 있어서 그거에 목숨을 걸어? 네?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선일보가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알았을 텐데 왜냐하면 조선일보 기자한테 명태균 씨가 US 파일을 건넸고 그렇죠. 이걸 내가 얘기하면 용산에 내라. 이건 이제 용산에 내는 압박용인데 뭐 조선일보가 공식 입장문을 냈잖아요. 네. 민영사 명태균 고소한다고 하시고. 씨의 명태균 씨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 내기로 했는데 그쵸. 최종 동의를 안 해줘서 보도를 음. 못했었다라고 했었고.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는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았고 안 썼잖아. 그쵸. 그럼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왜 조선일보 저도 폐간을 그 맥락이 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마 뭐 조선일보 혹시 해당 기자든 조선일보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사는가 저도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되는데. 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네.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상황을 조선일보는 일단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조선일보 보도는 전반적으로 저는 약간 선을 넘었다라고 볼 정도로 헌재 흔들기나 대통령은 문제없다.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사실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누가 보든 대통령은 그냥 그렇죠. 탄핵이에요. 계엄이라는 건 도저히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렇죠. 물론 보수다, 뭐 진보다 매체마다 약간의 그런 성향들이 있지만 아무리 우측에 있어도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많은 뭐 이제 김대중 칼럼도 그렇고 톤이 어느 순간 처음 한 보름 정도는 강했다가 네. 묘하게 묘하게 바뀌었어요. 예. 영장이 과연 이게 발부가 맞냐 안 맞냐부터 시작해서 별별 그렇죠. 댓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명징한 사건, 대통령이 네. 분명히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조선일보가 보수 언론 또 극우적 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태도를 보일 줄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게 좀 의심스러웠는데 정작 여사는 폐간에 목숨 걸겠다. 폐간에 목숨 걸까봐 그런 건가? 요 엇갈린 메시지는 제가 좀 더 취재를 하고 올게요. 제가 짚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있기는 메시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면 저는 납득이 되지만 아니, 아무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그래요. 지금 3.1절 이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지금 극우파 집회 있잖아요. 여기랑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지금 사실상 지금 주인이 이걸 움직인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그 극우파 집회 제가 취재 갔잖아요. 네. 거기서 그 전환길강사 나오기 전에 처음에 정강훈하고 합쳐졌을 때 있잖아요. 예. 진짜 하루에 얼마더라? 거기 사람한테 들은 건데 15만 분가? 일주일 사이에 절독. 왜냐하면 거기 다 있는 사람 다 조선일보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요새 그런 신문 많이 게 안 보잖아요. 영향력이 사실 있죠. 근데 제가 들었던 취재원한테는 15만 부 정도 날라갔다 들었어요. 바로 그 사태 이게 뭐야? 계엄이 지금 불법이야? 너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바로 파바박 하면서 낮아지는 게 속도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태세전하고 거의 비슷한 저도 시기인데. 그랬을 가능성이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 인터뷰했잖아요. 네. 조선일보가 인터뷰하고 그러면 우리 잘해줄게 우리 껍질문 좀 봐.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손석희 질문들 나가서 예. 언론이 어디에 권력을 제일 압박받냐 뭐 기업이나 이런데 광고? 압박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기업은 크지 않다. 아니 제일 작은 게 정치 권력이다. 그렇죠. 사실은. 사실. 물론 오너나 다른 경영진이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데스크 국장이 정치 권력에 대한 거의 잘 안 받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 광고주인 기업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제일 센 권력은 사실 무관심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방송은 시청률, 신문은 그렇죠. 부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무풀보다 악플이라고.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가 만약에 탄핵 찬성 쪽으로 칼럼과 사설을 썼다가 극우 측에서 절독한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압박을 세게 느꼈을 거예요. 많이 느끼죠. 네. 네. 종이 신문은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아직 인터넷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네.